안녕하세요. 지원사업 선정 누적 20억 달성 PM이 알려주는 오늘의 영상 30초 요약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영원으로 백화점에 카페를 창업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커피랩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해요. 창업을 꿈꾸는 N잡러분들께 창업 단계별로 도움이 될 툴과 지원 사업들을 안내하는 내용들로 영상을 꾸렸어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사업 선정 누적 20억 달성 PM이 알려주는 영원으로 백화점에 넷카페 창업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의 영상에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내일은 던지리 이런 마음으로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던진 사직서 뒤에 나의 가게를 창업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반 근심 반,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는 그게 열심히 쉽지 않죠. 그렇게 용감하게 사직서를 던지고 나온 우리의 청년들, 적은 사회적 경험으로 높은 폐업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단어의 원래는 그 첫 번째 걸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의 첫걸음은 역시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 그런데 우리는 창업 초보이기도 하지만 상권 분석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상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및 예측 서비스 툴인데요.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려면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권정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해당 상권정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상권정보 시스템 처음이신가요? 라는 창이 뜨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할 툴이 열립니다. 닫기를 하시고요. 이 창에 처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간단정 분석과 상세 분석이라는 툴이 뜨는데요. 상세 분석이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지켜볼 툴이거든요. 그런데 상세 분석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 로그인 이후에 상세 분석을 눌러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카페를 창업할 거니까요. 왼쪽에 업종 선택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거기에 커피라고 한번 기재를 해본 다음 확인을 눌러보려고 해요. 이렇게 창을 누르면 상권 분석 툴이 열리면서 여기에 어느 지역을 할 거냐고 질문하는데요. 저는 현재 부산 해운대에 있으니까 해운대라고 쳐볼게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작은 창이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키가 열리고 옆에 4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거기서 반경이라는 툴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권 자동 그리기라는 창이 뜨면서 몇 미터 반경으로 검색을 해볼 거냐 이런 게 뜨는데요. 자, 거기에 500m 정도를 설정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500m 반경을 분석할 거니? 라고 묻거든요. 여기에 분석을 한번 누르면 상권 분석 보고서라는 게 뜹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지역에 업소가 몇 개 있는지, 제가 검색한 지역에는 업소가 94개가 있네요. 그 업소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1,989만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매출 분석표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해당 지역의 매출과 1km 전방의 매출, 그리고 부산 전역의 매출, 전국의 매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오른쪽에 인쇄 키를 누르면 상권 분석 보고서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제가 해본 이 상권 분석 보고서는 2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권 분석 전문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의 경쟁 분포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상권을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권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창업을 함에 있어서 입지도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자본금, 돈이죠, 돈. 자, 그러면 카페를 해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카페 창업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죠? 최소 비용이 어딨나요? 창업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한정된 자본 안에서 어떻게 창업을 해나갈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얼마를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그 위해서 얼마를 사용할지
창업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카페를 창업하면 보통 창업을 한 또는 할 그런 창업가, 예비 창업가들이 얼마쯤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카페들이요, 순수익 300만 원조차 벌기 힘든 현실이라고 합니다. 국내 오픈해 있는 평균 80%의 카페가 적자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초기의 자본금을 최소화해서 대출을 최소화하고 투자 자본금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최소화된 수익 구조 안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입지를 선정하고 가게를 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비, 또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사업 선정, 누적 20억 달성 PM이 알려주는 영원으로 하는 카페 인테리어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영원으로 하냐고요. 큰 구간의 투자 비용들 중에서 카페 인테리어 비용만 좀 줄어도 상당한 비용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카페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지원사업 취득기 1번이에요. 로컬 브릿지 프로젝트인데요. 로컬 브릿지 프로젝트, 신한그룹이 진행하는 로컬 브릿지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사업 공모 라인업 중에서 인테리어비, 예비 창업자, 창업자들에게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공모 관련된 서류와 신청 접수를 위한 사업 계획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신한금융그룹에서 진행하는 로컬 브랜딩 협력 사업, 로컬 브릿지 프로젝트. 이 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로컬 메이트 공모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올해 24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3월 말에 공고가 나고 신청 접수를 4월 말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발표 심사가 5월에 진행되고 6월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저도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1 영역에서 활동을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사업 공모 분야는 2번 영역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동아리 단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유형 2번이에요. 신규 창업 점포 인테리어 지원. 로컬 브랜딩 사업 지역 내에 예비 창업자의 창업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의 첫 번째 요소가 브랜딩 사업 지역 내입니다. 저는 이번에 해운대 지역으로 해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브랜딩 사업 지역은 매년 어떤 지역이 그 해의 활성화 대상 지역인지가 공고에 함께 나오니까요. 확인하셔서 내가 하려는 지역이 인테리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그 해당 사업 기획서에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지역에 이 창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을 얼마나 활성화해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으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예비 창업자 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나이 제한이 49세 미만. 다른 그 카페 창업 지원 사업보다 나이 제한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카페 창업은 대부분 39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들,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이 많은데 해당 사업은 49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조금 더 많은 엔잡러 분들이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관련해서 사업 신청서나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은 팩트니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사업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2번 사업이었죠.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유형 2번 사업 신청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신청 지역이 어딘지, 제한사항, 팀명은 뭐고, 업종은 뭐고, 아이템은 뭐고, 그리고 창업하려는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대표자, 대표 경력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팩트라 이건 크게 어려움 없이 적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실 때 가점 대상자이진 않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지원 사업은 0점 몇 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이 유형 2번 사업의 사업 계획서에는 창업 배경, 경력사항, 창업 아이템 소개, 그리고 판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 카페 창업자분들이시라면 커피를 팔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강점에, 쿠키 또는 빵, 아니면 수제청,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여기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사업은 아이템의 차별점과 고객 유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 브랜딩이라는 사업 자체가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하단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채우신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네, 정보 동의 등의 서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사업 서류들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2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의 자본금으로 상권을 알아보고 입지를 선정해서 창업을 하는 상권 분석 정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자본금의 투자사 중에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하려는 건 돈을 들이지 않고였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볼까요? 네, 지원사업 선정, 누적 20억 달성 PM이 알려주는 영원으로 카페 입점. 그것도 어디예요? 백화점 카페 입점. 자, 그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카페 창업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이시라면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알파라운드에서 진행하는 더 테라스 입점입니다. 알파라운드에서 진행하는 더 테라스 창업 관련돼서 서류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포털에서 알파라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요. 해당 사이트에서 하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청년 창업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그 사업은 없어서 지난번에 종료되었지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청년 카페 창업 라운드 프로젝트 더 테라스 카페 운영자 모집이라는 공모인데요. 네, 이 알파라운드에서 제공한 더 테라스 카페는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지원 대상은 39세까지의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원 내용 한번 볼게요. 지원 내용은 카페 운영권 1년 무상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1년 동안 공짜로 빌려줍니다. 공짜로. 네, 그리고 그 카페에 들어있는 집기나 장비 이런 것들 다 그냥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처음이라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컨설팅도 연 1년 동안 2번의 기회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1년 후면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무상 임대 기간 동안 무언가 자본금을 조금 마련했겠지만 부족하다. 그러면 1년 후 창업 자금도 해당 사업에서 개인 창업자시란 전제에서는 개인 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이시나요? 무이자 대출을 진행해 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알파라운드 더 테라스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무자본의 집기도, 장소도 1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죠. 거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건 1년 후 카페 창업 자본금도 적금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백화점이라며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의 지원 사업 안내 마지막. 백화점 카페 입점 지원 사업. 보이시나요? 청년 카페랩 사업입니다. 청년 카페랩 사업은요, 신세계 그룹에서 진행하는 카페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럼 저희가 들어가는 백화점은 어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멋지죠? 나의 첫 창업이 신세계 백화점 안에 카페 창업이란. 자, 그러면 신세계 백화점에 나의 카페를 창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서류 보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청년 커피랩 운영자 모집 공고 살펴보면 이 커피 창업들은 보통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주고 운영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현재는 대부분 그 내년을 위한 운영자 모집이 최종 심사단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서류들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커피랩 운영자 공모 사업은 신세계 센트럴시티 청년 커피랩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에게 한국커피협회, 신세계 센트럴시티, 그리고 기타의 기관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내용 보시면 창업 예산을 내려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커피 창업은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커피랩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실제 커피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번에는 2023년 5월 17일까지 접수를 하고 운영을 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이 비슷한 기간에 접수 공고가 뜨지 않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날짜 표시해 두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신청서, 소개서, 자격증, 증명 서류들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 사업들 요청한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 여기 운영계획서와 이후 창업계획서. 결국은 계획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어필하냐 이런 것들이고요. 절차도 비슷합니다. 네, 접수를 하고 1차 서류 심사 끝나면 면접을 하고 이거는 커피 창업이니만큼 커피와 관련된 실기 심사를 보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네, 서류를 한번 볼까요? 접수 서류를 제가 찾아 놓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청년 커피랩 운영자 지원 신청서 여기는 뭐 성함, 자격증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팩트니까 넘어가 볼게요. 이 사업 계획서 라인업에는 자기소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뭔가 강점화될 만한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1번 또한 강점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 왜 창업해야 하는가라는 곳에 목표나 동기들을 상세하게 잘 적으셔야 돼요. 아까 앞서 보셨던 그 로컬 브랜딩 같은 경우에도 네, 창업 목표나 동기가 그 해당 사업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로컬 브랜딩이니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목표에 맞는 어필을 하셨어야 됐다면 청년 커피랩은 이 창업 동기나 목표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음으로써 다음 창업을 위한 도약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정확한 목표와 동기가 네, 기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커피랩 이 사업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든 사업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용 인력을 구성하는 우리의 이 고구마 줄기라고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너무 잘 만들지만 나의 팀원인 1은 예를 들어서 수제청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이건 우리의 정말 최대 강점이에요. 아니면 팀원 3은 마케터 영역에 있어서 뭐 100만 유튜버예요. 강점화될 수 있는 인력들을 구성하는 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청년 커피랩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창업전에 대한 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운영 계획에서 시그니처나 특징을 도드라지게 쓰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좀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이 커피랩을 통과했던 한 대표님 이야기를 들려봐 드릴게요. 북창동 카페 청년 사장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이유라는 보도자료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강남 스위트파크에 특별한 가게가 들어섰다. 자, 그 이름은 청년 커피랩 이 키워낸 카페 커피 스니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청년 커피랩에서 네, 그 운영을 연습하시고 본인의 창업에 성공하신 대표님이죠. 이 스니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힙한 카페로 소문이 났고요. 자체 레시피로 볶은 원두와 드립백 등을 판매했고 커스터드 라떼라는 시그니처 메뉴 등을 통해서 네,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서류에는 앞으로 내가 그 창업 공간을 위해서 가지고 갈 원두, 시그니처 메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목표이자 방향이죠. 이후 창업 계획서에도 그 청년 커피랩에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잘 담으시면 이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화점 카페 입점 지원 사업, 청년 카페 서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지원 사업의 서류는 혼자 쓰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서류들을 써나가는 방법들을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원으로 백화점의 카페 창업하기 지원 사업 안내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번 서류 작성과 관련된 꿀팁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